양이원영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후보 때 나오시고 처음 나오신 것 같다. 그죠? 네. 2년 만에 처음 모셨는데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 최고위원 출마자 8인 가능성이 낮은 순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원전 드라이브 걸고 있는데 그렇죠. 최고위원 중 하나는 최소한 재생에너지 원전 전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출마하신 거 맞나요? 너무 답답해서 누구 개파냐 이런 걸로 싸우는 거 말고 민주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저는 기후위기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도 그렇고 산업부 장관을 만나서도 원전 얘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원전 그거밖에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유럽에서는 철로가 녹아내린다 그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고유가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더 빨리 연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로 갈 거냐. 그게 국가 경쟁력이고 기업들도 난리도 아니고. 근데 이건 우리나라는 원전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니 윤석열 정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에너지 정책 저는 원전 폭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견제할 지도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 정도 한 명은. 네. 에너지 전환 전문가, 원전 전문가,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들어오셨는데 생물학 전공하셨어요, 전공은? 네, 생물학 전공하고 화학 부전공 했습니다. 원래 제가 꿈이 과학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환경단체하고 대학생 캠프가 있었어요. 거길 갔다가 지금 시대는 학자보다는 활동가가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원전 운동가가 됐어요. 원전이 그렇게 싸다고 하는데 진짜 경제성이 있는 건지 재생에너지가 왜 우리나라만 비싼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환경운동하다가 독일에 가서 MBA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에너지 경제성에 대한 공부를 하시러 간 거구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독일은 어떻게 해서 민간 기업이 합의를 해갖고 원전을 제로로 하는 거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는지. 자, 그리고 원전은 그러면 왜 비싸고 재생에너지는 싼지. 오케이. 네.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린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원전, 석탄, 재생에너지, 뭐 수소, 신에너지 각각 들어간 외부 용역 비용 추이를 쭉 봤는데 원전은 증가하고 있어요. 원전 건설은 계속되고 있었고 원전 관련한 R&D나 연구 용역 비용은 더 늘어났고 이거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인 건지. 그 신고리 4호기 가동돼가지고 네, 신고리 4호기도 가동돼서 현재 원전 개수도 늘어났고 규모도 더 늘어나고 있고 설비량이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30%로 어떻게 늘리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분 얘기는 신한울 3, 4호기를 조속히 건설하겠다. 더 빨리 지어라? 네, 그리고 고리 2호기를 수명 연장을 하겠다. 신한울 3, 4호기는 현재 건설 재개 이런 얘기를 쓰시는데 그 건설을 시작한 적이 없어요. 신한울 3, 4호기는 박근혜 정부 탄핵 때 한참 2017년 초에 그 발전사업 허가만 나가고 건설허가는 안 나갔어요. 건설허가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해야 되죠. 방수성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절차를 다 뛰어넘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 고리 2호기 얘가 40년 됐는데 얘를 연장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네네. 예. 두 번째 신한울 3, 4호기 요거는 아직 건설 허가가 안 나는데 빨리 지어라 이거죠. 단축하고 빨리 지어라. 근데 그렇게 해도 2030년까지는 가동은 못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30%를 채운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럼 우선 고리 2호기를 40년 된 걸 연장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고리원전 2호기가 시작된 거는 1983년이에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거기 반경 30km는 지금도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게 86년이란 말이에요. 체르노빌보다 오래된 거네. 그렇죠. 체르노빌보다 오래됐고 따라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안전 기준이 더 높아졌어요. 근데 얘는 그 안전 기준이 적용이 안 된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체르노빌 이후에 업그레이드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옛날 모델이다. 원전을 최신 기술 기준을 쓰는 게 아니라 유효한 기술 기준을 써요. 그 원전이 처음 운영 허가 받았을 때 그때 수준만 유지하면 돼. 40년 전에 허가받은 그 수준을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유효한 기술 기준만 따르면 된다. 그러면 체르노빌도 있었고 후쿠시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기존 원전에 그 기술을 적용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큰 차이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백피팅 제도라 그래요. 백피팅. 안전에 대한 어떤 이슈, 기준들이 상향되면 그러면 핵규제위원회가 그 다 민간 사업자들한테 그걸 요구를 해요. 발전소마다. 너는 이걸 당연하지. 바꿔라, 저걸 바꿔라. 왜냐면 저쪽에서 사고 났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사고 안 나게 니네도.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시켜요. 그래서 미국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해도 20년씩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원전이 비싸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정부에다가 로비해가지고 원전 보조금 타내는 그거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죠. 조선일보가 해마다 데리고 오는 마이클 셀렌버그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그런 거 전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연장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결정적 차이가 미국은 그 사이에 업데이트를 해온 상태에서 다시 연장하는 거고. 그렇죠. 네. 우리는 40년 전 기준이라는 그냥 거죠.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39년 전에 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쓰고 있어요. 아니 월성기록이도 그랬다니까. 39년 전에 컴퓨터 시스템이 거기서 그냥,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네, 그냥 지금 그걸로 중앙제어실이랑 다 있는 거지. 진짜? 그렇죠. 유럽은 10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해요. 10년마다 periodic safety 이렇게 나와서 PSR. 예. 그러니까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업데이트하고. 근데 우리는 유효한 기술 기준만 지키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막 끝나요, 수명이. 네. 그럼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3천억 들인다면서 3천억. 3천 몇백억인가 들여서 그래서 봤더니 그중에 1,300억은 주민들 설득하는 비용. 그 돈을 또 설비 투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워낙 반대가 많으니까 한 40%는 주민 설득용이다. 그러면 시설 보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1,700억. 그 1,700억 갖고 되겠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으니까 일본이 2년 동안 원전을 다 문을 닫았거든요. 55개 원전이 다 멈췄어요. 2년 동안. 그래서 2년 동안 핵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안전기준을 다 만들었어. 여기에 만족하는 원전만 재가동 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라. 했더니 55개 중에서 30개 남았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남아있는 원전들이 평균 들어간 게 한 원전당 2조 정도가 들어왔어요. 새로 업데이트된 안전 기준에 만족시키기 위해 한 기당 들어간 안전 2조. 비용이 2조인데 네네. 우리는 지금 40년 된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3천억 배정했는데 그중에서 또 1,300억은 주민 설득료이고 1,700억만 쓰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고도 또 항공기 충돌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또 더 업그레이드 하라 그래서 그거 통과한 원전이 5개밖에 없어요,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그래서 5개밖에 없는 상태고. 심각하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안전 보고서 내라 그랬더니 영업비밀이라고 안 내는 거야. 보고서를? 네. 아니 그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그냥 온라인에 다 떠 있어요. 심지어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오간 공문, 자기들이 주장하는 안전성 보고서의 뭐 원본, 연구 용역 이런 거 다 올라가 있거든. 당연하지. 공공이 알아야지. 그렇죠. 원전이 내가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한테도 제출을 안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 1,700억 들여가지고 이 원전이 목표하는 목표치가 어디냐 대답을 못해. 그 신한울 1, 2호기가 지금 가장 최신 원전이잖아요. 신한울 1, 2호기 여기가 목표냐? 그렇지. 아니래. 그것도 아니래요? 네.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를 내라고 제출을 못하겠대. 고리 2호기를 1,700억을 들여서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이냐? 신한울 1호기 정도 기준은 되느냐? 지금 짓고 있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더 미치란 얘기죠. 근데 어쨌든 안전성 보고서 자체를 제출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공무원들이 안전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원전을 야, 가동하는데 안전을 생각 안 하면 도대체 뭘 생각하는데요? 그 말이 네? 그래서 나온 거구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원전 주변에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이 살아요. 미국이 2019년 자료인데 네, 99기에서 92기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러시아는 37개, 중국은 55개, 프랑스 55개? 56개로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25개가 됐죠 이제. 땅 좀 보세요. 땅 밀집도라는 크기. 거는 단위 면적당 원전이 얼마나 있냐예요. 그러면 사고 나면 후쿠시마는 50km까지 오염됐거든요. 사람들이 출입을 못했다고. 우리는 한 곳에 원전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국토 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밀집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곳에 원전이 몰려 있으니까 10개 원전 중에 어느 하나만 사고 났을 때 다른 나머지 원전의 직원들이 거기에 갈 수가 없지. 반경 30km 안에 뭐 부산, 울산 다 들어가니까 기본 380만 명, 110만 명, 뭐 울진, 영광은 그 옆에가 바로 광주인데 뭐. 다 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0%가 한 500만 명이 들어가요. 500만 명. 그러면. 그러면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네? 나는 그 말이 왜 나왔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리 2호기에 대해서 비용이 더 필요하고 안전을 담보하려면 그 얘기 나오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지어라 이거네. 그리고 고리 2호기를 박근혜 정부 때도 안전성 평가하고 설비 개선하고 3년 이상을 멈춰 있었거든. 윤석열 때는 지금 바로 지금 가동하라는 당장 거야. 해라. 당장 하라 이거죠. 안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EU에서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환경부도 우리도 K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겠다. 일단 텍소노미에 유럽에서는 포함시키면서 조건을 2개 걸었잖아요. 3개로 늘었어요. 네. 하나는 핵 배기장, 또 하나는 사고 저항성 원료. 원료가 아니라 연료. 땡큐. 자, 세 번째가 신설됐어요? 최신 기술 기준. 이걸 듣고 전문가들은 원전 하지 말라는 얘기네 라고 받아들일 정도라고 하는데 이 텍소노미라는 게 왜 생겼냐면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금융 투자를 받는 게 중요하죠. 예. 자기 돈으로 다 못하니까. 근데 동구유럽에 석탄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에서 원전을 해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친환경이라고 하면 돈 투자 금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회사들이 가서 할 수 있죠. 그걸 따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네네. 프랑스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넣어달라고 압박을 해갖고 넣었어. 넣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첫 번째 2050년까지 핵폐기장을 운영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써서 그 진행을 해라. 핵 폐기장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전 세계 지금 33개 국가가 원전을 가지고 있거나 그 나라 중에 단 한 나라 핀란드만 핵폐기장을 건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왜냐하면 그 방사능이라는 게 안정한 물질로 바뀌어 가는데 반감기가 있는데 10만 년 10만 최소한. 년.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사람들이 아직도 그 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아시죠? 못 들어갔어 아직도. 아직 못 들어가죠. 로봇도 못 들어가. 로보트가 한 번 들어갔는데 방사선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들어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망가졌어요. 로봇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생태계랑 격리시켜야 되는데 10만 년 동안 꼼짝 안 하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10만 년, 100만 년 전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단층 하나 없는 깨끗한 땅을 안반을 찾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덩어리 큰 안반. 엄청 큰 안반. 그래서 10만 년 지나도 이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싶은 지형을 찾아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10만 년 동안 끄떡없는 금속이 어딨어. 그러니까 당연히 새어 나오겠죠. 새어 나오면 그래도 바깥에 암벽이라도 막아주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선 그런 지형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땅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위에서.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주민 투표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핀란드는 그 땅 찾는데 30년 걸렸어요. 그 땅을 찾아내는데. 근데 핀란드가 원전은 4개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4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엄청 크잖아, 땅덩어리에다가. 우리나라 땅의 3배. 그리고 인구는 우리의 10분의 1. 500만 명밖에 안 살고. 미국도 엄청 넓잖아요. 네. 여러분 왜 서부 영화 나오는 데 그러니까. 먼지 풀풀 날리는 네바다주. 거기도 원래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첫 번째 논란은 만년 전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보인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 여기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몇백 명 안 살아요. 그래서 그게 오바마 때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미국도 햇빛이 없어요. 저렇게 땅덩이 넓은데 없어. 아무데도 없어. 아무데도. 못 찾아내는구나. 그런 적합한.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2050년까지 다 건설해서 운영하는 계획까지 내라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못 찾겠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왜 기억나세요? 경주 지진 일어난 거? 그때 화들짝 놀란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이 워낙 큰 지진이어가지고요. 그게 우리 한반도의 땅의 힘도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질 조사를 2017년 경주 지진 일어나고 나서야 시작했다. 시작을 한 거예요. 지질학자분들 제가 여러 분을 만났는데 다들 고개 흔드셔. 없다고? 어떻게? 그래서 뭐 북한 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차라리 통일돼서 개마고원을 조사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이게 쉽지가 않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고 저항성 해결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해결료. 그러니까 원전 사고는 뭐가 문제냐면 냉각을 못 시켜서. 그렇지. 예. 이게 핵 분열이 일어나면 엄청 뜨거워져요. 수천 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냉각수를 계속 돌려야 돼요. 전기가 끊기면 사고 나는 거죠. 그렇죠. 후쿠시마 때 끊겼는데 그러면 비상발전기 돌아가는데 거기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녹아버린 거죠.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면 배관이 깨지잖아요. 그럼 뜨거운 열 때문에 물이 다 증발돼 버려. 증발되면서 얘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도록 하는 해결료를 만들어야 돼요. 멜트 이게 다운이 사고 나왔다. 저항성 해결료인데 네. 또 이제 우리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뻥이 좀 심해가지고 뻥이 좀 심해가지고 2025년이면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시는데 그게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최신 기술 기준을 맞춰라.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얘네가 이제 다 제조 국가들이거든요. 얘네보다 우리가 한 단계 아래예요. 현재 원전의 기술 정도가 3세대 플러스 원전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그냥 3세대 원전이에요. 네. 유럽 텍스노미에 맞추려면은 설계 변경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설계 변경해서 가동해본 원전이 없잖아. 저가 공세 위주로 UAE 때 한 건데 근데 그 중동도 그 사막의 태양광이랑 이런 게 워낙 지금 뭐 킬로와트 시당 10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 거의 공짜잖아요. 그러니 원전 더 하려고 안 그러죠. UAE도 처음에는 원전에다가 올인하려고 했다가 더 한다 그랬잖아요. 재생에너지가 그렇죠. 워낙 싸니까. 가격이 역전됐다면서 이제.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훨씬 싸죠. 근데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어느 정도냐? 이게 점유율이 네. 주요 국가들 중에 꼴찌예요, 현재. 꼴찌. 저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만큼 올라간 거예요. 문재인 원래 정부에서 2%였어요. 2%. 그렇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3배로 올린 거죠, 3배로. 3배 정도로 올렸어요. 그래도 꼴찌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원전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벽을 쳐요. 기후위기를 핑계로. 그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 유럽은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요. 관세를 붙이는 건 2025년인가 6년부터. 아니, 아리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아리백이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는 부품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 부품이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된 부품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만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애플의 이제 담당 그 임원을 제가 2019년인가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발주하는 기업들 다 돌아다녔대요, 현장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발주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입니까? 40조에서 50조래요. 근데 애플은 자기는 아리백 달성했거든. 대만의 TSMC는 해상풍력 가지고 직송 라인 받아서 아리백 선언하고 지금 재생에너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원전은 아리백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서도 벽을 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벽을 치고 있어요. 의원님, 자 그러면 본인의 출마의 변을 하시고 민주당이 개혁정당이에요. 개혁정당의
그 본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 보세요. 얼마나 무지하고 태만한지. 제일 화가 나는 게 게을러. 그러면서 왜 대통령 하려고 그래? 그 일 하기 싫으면서 놀 거면은 그냥 둘이서 놀으라 그래. 왜 대통령이 돼서 놀려고 그래? 난 우리 입법 권력이 아직 있잖아요. 제가 에너지 고속도로 이재명 의원님하고 같이 후보 그때 당시에 그 공약 만들었어요. 누구나 다 재생에너지로 돈 벌 수 있는 사회로 만들자. 그 법 저 낼 거거든요. 지구도 살리고 우리 돈도 벌고 네 기업도 살리고 우리 다선하는 의원님들 정말 머리가 너무 복잡하셔. 우리가 입법 권력 잡았을 때 이거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자. 패스트 트랙 올리고 좀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좀 하자. 당 지도부가 돼서 그거 좀 밀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2년 있다가 우리가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국 사회 사실 이 문제 하는 사람 몇 명 안 됐거든요. 일벌레 같은 저의 저력이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시 선택받는 그런 개혁 정당으로 만드는데 저의 그 일벌레 같은 저의 본성을 한번 불살라보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8명 안에 들어가시면은 1번으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꼴찌란 얘기를 들어가지고. 꼴찌란 제가 비례대표거든요. 비례대표는 조직이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모신 거예요. 이재명 의원한테 좀 같이 좀 하자 그랬더니 이재명 의원 이렇게 보고 나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한 명 하기 어렵다고 그 당대표 그 나오실 때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쪽에 박찬대 의원, 제가 옆에 있는데 그 3명 딱 찍힌 사진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랬죠. 지금 의원님이 급해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